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오르면 10배는 오를 수 있는 코인 얘기한 잭이라고 하는 코인 투자 회사 만든 창업자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8년 동안 이더리움을 보유했던 고래 한 명이 팔아서 차익을 1338만 달러,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5만 달러였는데요. 이게 1400만 달러가 됐다. 제가 큰 수익을 보는 비결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예외가 없다고 얘기 드렸죠. 수익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큰 수익은 뭡니까? 쌀 때 많이 사서 비쌀 때 많이 파는 겁니다. 이게 큰 수익이죠. 이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17년도에 5만 달러를 이더리움에 부은 거죠. 이것을 8년간 보유를 했더니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거의 다 이제 팔아서요. 한 1448만 달러. 이게요. 초기 투자 대비 288배를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280배 벌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코리니 분들은 좀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왜 지금 팔지? 가만히 놔두면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20배도 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요. 조금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신 분들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8년을 존버를 하지? 정말 리스펙트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는 9년 고래로 가보겠습니다. 9년 전에 이더리움을 단돈 우리 돈 10,000원 이하에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난 주말에 12,531개를 팔았습니다. 10,000원에 사서 560만 원에 시원하게 익절했습니다. 지금 100% 판 것은 아닌데요. 84%를 다 팔았다. 이 사람은 560배를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 12월 트럼프 랠리 때 한번 시원하게 팔고요. 지난 주말에 또 팔았습니다. 앞선 그 8년 고래보다요. 돈을 왜 이분이 더 버셨냐? 더 쌀 때 샀거든요. 8년 전, 9년 전, 이 1년 차인데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16년과 2017년은 천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투자 비용이 아까 5만 달러인데 이분은 11만 5천 달러. 2배 더 넘게 더 많이 산 거예요. 더 일찍 더 많이 샀었고 더 많이 팔았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클 수밖에 없죠. 질문은요. 어떻게 8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피터 린치, 월가의 전설 중 한 명. 이분의 성공 투자 비결 딱 한마디로 얼마나 오랫동안 소음을 무시할 수 있느냐. 여기 정확하게 전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8년, 9년 이게 250만 원 갔다가 2018년도 2019년 1월 달에요. 이더리움이 9만 원까지 떨어져요. 마이너스 98%. 어떻게 이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우량 코인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지금은 이제 다시 상승세 모드로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지만 또 소음 어마어마하게 또 낼 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최근 이슈는 실은 관세 전쟁이었거든요. 이런 거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여윳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적당히 사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심지어 유튜브다, 책이다 그냥 안 보고요. 그냥 이거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이게 된다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이제 곧 부자가 되실 분들이죠. 아직은 아니겠지만 여윳돈 80%, 어떤 분은 90%, 이게 이제 사이클 플레이 혹은 스윙 플레이 하시고요. 10%에서 20%, 어떤 사람 30%가 될 수도 있어요. 장기 물량 그냥 어디 그냥 딱 계좌에 별도에 빼놓고 이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년과 9년, 불과 1년 차이였는데요. 지금 한 명은 280배, 또 다른 한 명은 560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목보다 종목보다 타이밍. 아무리 좋은 코인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타이밍이 엄청 중요합니다. 큰 수익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쌀 때 많이 사서 비쌀 때 많이 파는 거죠. 솔직히 저는 쌀 때 많이 살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라고 봐요. 그냥 재미없을 때 꾸준히 쟁여 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0.036을 돌파했다. 오랜만에 이제 구글 가셔서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트레이딩 뷰 치면 그 트레이딩 뷰 사이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 가격 비율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0.036을 기록합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비율. 이것을 저는 알트코인의 지수로도 지표로도 저는 삼을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제가 봤던 바닥 0.02입니다. 근데 저도 정말 0.02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실은 몰랐어요. 그만큼 비트만 킹왕짱이었던 기간이 거의 2년이 넘게 이어졌었습니다. 1차 목표 0.03인데요. 지금 이거 돌파했습니다. 현재 0.036이죠. 2차 목표 0.04입니다. 그 다음 3차 목표는 0.05에서 0.05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시간 문제라고는 봅니다. 4차 목표는 좀 더 가는 거죠. 0.075에서 0.08. 근데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목표를요 0.01 그러니까 0.1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3차 목표, 4차 목표는 저는 솔직히 이거 올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최대 뭐 12개월 후 혹은 이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월, 18개월까지 전 길게 봅니다. 근데 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동시에입니다. 폭등하면 시원하게 전 익절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둘 다 외줄타기 하듯이 긴장감 있게 저는 가져가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LD 캐피털의 설립자 잭 이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목표는 5,000달러다. 지금 뭐 4,000달러는 돌파를 했고요. 새로운 목표는 5,000달러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율이 0.1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리시한 의견입니다. 이 가격 예측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친구도 얘기하죠. 알트 시즌 올 수 있다. 그러면 10배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코인을 꼽습니다. 에테나, 에이브 혹은 아베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유니스왑. 다 이더리움과 관련된 디파이 관련 코인입니다. 자, 이런 코인들은 이더리움 상승과 함께 더 큰 수익률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에테나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크게 오르지 않겠냐. 이더리움 관련된 알트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두세 배 오를 때 이 친구들은 5배, 10배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 제가 레버리지 플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전통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마인 사는 거죠. 그리고 샤플링크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더 머신도 있고 뭐 그냥 주식이 편하면 이 주식을 살 거고 우리 같이 코인에 편한 사람들은 이 그냥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 좀 더 시총이 좀 이더리움보다 작은 코인을 사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두세 배가 오른다면 라지캡들 지금 에테나 뭐 에이브 유니스왑이 뭐 저기 이상한 그 코인들이 아니거든요. 바닥 대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단기적으로 10배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5배 10배 가능하다고도 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라지캡이요. 라지캡은 시총이 큰 코인들. 아무리 제가 뭐 관대하게 해도 시총 웬만하면 22에서 52 이내. 여기에서 동시에 미국의 ETF가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코인들. 성투 확률이요. 예, 제가 10배 하니까 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혹시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좀 더 나가면 50배, 100배 지금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요. 단기 50배, 100배 벌려고 하다가 다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배 코인이 성투 확률이 저는 이게 뭐 상상 초월 더 높다라고 봐요. 이 코인들 설사 단타를 전 절대 B2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그 뒤가 없는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혹시 물려도 라지캡으로 하시면 결국 ETF에 들어가 있는 코인 하시면 저는 뒷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뭐 케빈 스벤슨 이 친구도 뭐 이렇게 이름이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비트코인 강세장에 돌입했고 다음 랠리에서 15만 달러 갈 수 있다. 다음 랠리에서 한 14만 달러, 15만 달러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 M2 지표와 비트코인이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M2가 지금 이미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0월이나 11월까지도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말 끝까지 들어야죠. M2가 해당 시기에 큰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역시 정점 형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로컬 탑 그때 찍고 큰 조정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크립토가 얼마나 단기에 폭등을 하는지 여부에 실은 달려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높은지 보고 조정은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세상에 뭐 계속 올라가는 자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유동성 M2는요,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89% 정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90% 사이거든요. 다만 100%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17년, 2021년 사이클에서 이게 엇박자가 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으니까 코인이 이제 나중에 뒤따라가다가 이제 나중에 더 오른 적도 있고 더 늦게 간 적도 있고 100% 믿으시는 것은 시차가 생각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서 봤을 때 지금부터 한 10월까지는 10월 뭐 정확히 언제다 이거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빠르면 뭐 9월, 늦으면 10월, 11월까지 M2가 이미 우상향이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뭐 국채 얼마나 발행해갔다, 뭐 돈 얼마나 찍겠다, 이게 이미 이제 스케줄을 한 분기 앞서서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은 마찬가지로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8, 90%로 보는 겁니다. 비투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시점은 예측 불가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한데 이런 상승이 나오면요. 작년 12월 트럼프 랠리 혹은 작년 3월달 그때 딱 느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다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으로 팔자라는 거죠. 그때 막 그냥 빚으로 포머로 사는 게 아니라 적절히 분할로 잘 파시고, 그러니까 뭐 100%라고 하면 한 50% 이제 뭐 10%씩 하시든 뭐 20%씩 하시든 적당히 덜어내시고 한 두세 달 정도 지켜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 봐요. 그냥 팔았는데 더 막 내가 판 것보다 분명 더 오를 거거든요. 그때 그냥 팔았던 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고 아무따 또 그냥 가지아를 외치시기보다는 그 돈 어차피 익절하셨다면 좀 빼놓고 관망을 하시면 저는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쉽진 않습니다. 자, 블랙락에서 현재로서는 XRP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다. 뭐 제 동생도 지난주에 얘기를 한번 드렸었지만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능성, 이건 저는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XRP와 솔라나 개별 ETF를 블랙락에서 신청을 할 가능성 1번으로 일단 봅니다. 두 번째는 개별 ETF가 아니고요. 지수 ETF로 신청할 확률도 있다라고 봐요. 개별 ETF, 그러니까 XRP ETF, 솔라나 ETF가 아니고 탑5 ETF, 탑10 크립토 인덱스 ETF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는 아니겠지만 둘 다 신청할 확률도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가능성을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블랙락은 뭐 겸손하게 나는 뭐 잔챙이들은 거들떠보지 않아 그럴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이걸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에릭 발추나스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블랙락이 솔라나 ETF를 다른 발행사들과 동시에 출시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블랙락 지금 솔라나 ETF 지금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잖아요. 중간에 세치기 하면 양아 치읓이다.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 드린 겁니다. 작년 6월 달부터 바네크가 지금 솔라나 가장 미국에서 ETF 먼저 신청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등등 작은 발행사들이 SEC와 1년이 넘게 티키타카 하면서 서류 수정하고 오랜 기간 협의하며 이거 좀 준비했는데 블랙락이 막판에 와가지고 같이 출시한다? 이거는 양아치읓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이파트는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암호화폐 시총의 90%가 비트와 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굳이 솔라나 ETF를 신청하기보다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여러 코인들을 묶어놓은 인덱스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건 생각을 못했어요. 가능성 네 번째죠. 비트나 이더를 뺀다고요. 이걸 빼고 나머지 순수 알트코인, 찐 알트코인 지수를 만들어서 ETF로 신청을 할 것이다. 이거는 기가 막힌 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지금 압도적 1위가 누굽니까? 블랙락이잖아요. 그러면 비트, 이더는 어차피 1위니까. 근데 그렇다고 XRP,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뭐 헤데라 알트코인을 빼자니 그거는 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좀 이제 잘잘한 뭐 라지캡 코인들 한 뭐 20개, 30개, 50개, 100개 묶어가지고 ETF로 만들어서 만약 판다면 비트, 이더 이미 있잖아요. 이미 1위잖아요. 나머지까지 하면 전체 코인 다 커버하는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건데요. 이럴 확률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블랙락이라면 가능할 법도 전 합니다. 여기서 멈추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탑 10, 탑 20, 탑 50, 탑 100 이거 이제 있습니다. 스테이킹, 이자 주는 ETF 다 코인 묶어가지고 ETF 하나 상품으로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매일 배당 주듯이 이자 받습니다. AI ETF, 디파이 ETF, 뭐 자산 토큰화 ETF 이건 뭐 그냥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비트, 이더만 킹왕짱이냐? 저는 다른 코인들 이거 원재료로 해가지고 파생 상품들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쏟아질 겁니다. 자,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이제는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상승장 피크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10T 달러, 이제 10조 달러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제 불리시하게 보면 15조 달러. 그러니까 현재 4조 달러 기준 최소 2.5배에서 많으면 4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게요, 실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코스피가 현재 저는 솔직히 뭐 지금 주식을 안 하는데 코스피가 3배에서 4배 지금 그냥 그럼 단위가 아예 그냥 뭐 달라지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2배, 지금 보수적으로 비트코인 2배 가면 이더리움 한 3배 가면 다른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전체 시총은 늘어나지만 이게 만약 이루어지려면 실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가져왔습니다. 현재 60% 정도 위치합니다. 최고점이 대략 66%였다가 이제 꼬리를 점점 스물스물 내리고 있죠. 현재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고 대비 지금 6%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1차 목표는 저는 56%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뭐 한 2달, 3달, 4달 사이에 전 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2차 목표는 한 51% 정도. 3차 목표,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3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8%. 이거 이하로 가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미친 부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 48%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올해는 저는 힘들 거라 보고요. 이게 최대 한 1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염두에 솔직히 전 두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장기 보유 물량은 손도 까딱 안 할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5년, 10년 그냥 묵힐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등하면 나머지 한 80%,
포트에 있는 거, 특히 알트코인들 시원하게 언제든 익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그리고 현재 사이클에서 가장 큰 차이점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미 다 들어서 아시는 겁니다. 게임의 저는 룰이요 바뀌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룰이 체인지 됐으면 투자 게임이거든요. 바뀐 룰에 맞춰서 투자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과거는요, 뭐 고래, 뭐 8년, 9년, 10년 고래라고 해도 솔직히 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요. 2021년은 조금 이제 하이브리드긴 했지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때 없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뭐 법도 생겼고요. 뭐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아들들이 장관들이 지금은 어나더 레벨로 이미 갔잖아요. 지금은 또 대기업들, 상장 회사들, 뭐 국부 펀드들, 연기금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체가 바뀐 거예요. 게임 그 플레이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대기업, 상장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에서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을 살까요? 아니면 기존에 그들이 익숙한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ETF 형태로 살까요? 물론 업비트 비썸 기관 고객 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비썸으로도 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 자금 그 매수량이 그들에게 익숙한 ETF로 또 이제 기존의 증권사, 은행을 통해서 더 많이 사지 않겠냐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요, 이 ETF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3년 1분기 기준이긴 합니다. 현재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23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ETF 시장 거래량 기준 미국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5%입니다. 전 세계 ETF 전체 중에 미국이 85%예요. 아태 지역 뭐 이제 뭐 중국이다 뭐 저기 일본이다 저기 있죠. 근데 아태 지역 싹 합쳐봤자 10%입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합치니까 4%밖에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미국이 좋든 싫든 트럼프가 좋든 싫든 트럼프 얘기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ETF의 85%를 미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슈퍼파워고요. 여전히 최강 금융 패권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ETF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기준 이미 90%가 넘는 확률을 자랑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배는 보수적인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도 5년 후면 10배 갈 수 있거든요. 알트코인은 10배가 뭡니까? 승인 확률 60% 이상 알트코인 미국에서 지금 미국 기준입니다. 95%가 넘는다? 이거는 뭐 당장 언제라도 승인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코인들이에요. 솔라나 95%. 지금 XRP를 어디 보면 뭐 98%까지 나옵니다. 라이트코인 95%. 그 다음에 90% 이거 뭐 그냥 된다는 거죠. 도지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저는 여기 지금 솔직히 다 좋은 코인이거든요. 솔직히 폴카닷이 조금 가격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수익률이 높냐?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 솔직히 솔라나 대비 아발란체는 조금 저렴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은 솔라나가 실은 더 많습니다. 자, 중간 뭐 수위 있죠. 수위 있고 트론 있는데 수위까지도 제가 볼 때 뭐 이게 60%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라나는 되는데 아발란체는 되는데 수위는 안 된다는 법이 뭡니까? 없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되는 건데 시총이 왜 높아야 되냐? 기관 투자자에게 전 세계 뭐 ETF다 뭐다 해서 팔려면요. 시총이 높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뭐 가격 펌핑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잔잔한 코인들은 묶어서 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오랜 기다림 끝에 열차가 떠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ETF 코인 위주로 비중을 높이자. 두 번째는 지금부터 매수는요. 좀 어려울 거라고 전 봐요. 눈앞에서 막 번쩍번쩍 하면요. 이게 사는 게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막 이거 가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힘내서 10만 원, 20만 원 샀던 게 차라리 쉬운 거예요. 지금 사면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저는 더 위험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시고요. 그건 진짜 5년, 10년까지도 봐요. 그 이제 장기 물량은 안 건드립니다. 그냥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 거고요. 폭등했을 때 하지만 그냥 내 업비트에 있는 계좌에 있는 것들은 이제 3번 참고 꾹 참았다가 지표 보면서 그냥 익절하고 잠깐 쉬는 거야.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맨날 사팔사팔 하는 게 뭐 전문가고 투자고 이 대응을 한다. 뭔 대응은 대응입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둘 다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 이제 하실 때 나만의 철학, 나만의 느낌, 뭐 오늘 기분이, 뭐 왠지 이거 중요치 않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자,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비율 말씀드렸고요. 알트 시즌 인덱스 실은 있어요. 이게 CMC 코인 마켓캡에서 개발한 거였습니다. 이것도 뭐 참고할 만해요. 뭐 90 넘었다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고 다른 지표랑 같이 보셔야 되죠. 코인베이스 앱 순위 이게 이제 점차 지금부터 올라올 겁니다. RSI 거래량, ISM 지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지. 왠지 느낌이 무슨 호재가 떴으니까 아니 그 알트 시즌 인덱스가 90이 넘어서 RSI가 90이 넘었는데 이게 한 달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빨리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끝까지 성투를 하셔서 저는 코인 투자의 최종 목표는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롭고 싶은 거죠.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이 고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그 자유를 위한 것이고 이거 즐기시고 결국에 이왕 사는 거 좀 베푸시고 살면 참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